삼장에 경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봉투가 너무 커서 호흡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봉투를 접으면 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던져버릴 것이다. 영화 허드서커 대리인 중에서 산업주의의 종말과 생산성 하락. 2021년 아마존은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연간 이익의 4분의 1을 잃어버렸다. 에드가제시 보도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1년 아마존은 이 문제로 8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입었다. 새로 고용한 직원 중에서 3개월 이상 버틴 사람은 3명 중에 1명꼴이었다. 이직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마존은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바닥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리코드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어쩌면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가용한 노동력의 공급이 완전히 바닥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산업주의의 종말과 생산성 하락이라. 대부분의 승진 길을 막아서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직원은 좀처럼 관리직을 승진하지 못했다. 이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을 자격으로 나누던 산업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일선에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장 잘 관리된 조직을 만들어 직원 대부분에게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의미 있는 변화와 관계를 창조하는 일은 좌절되었고 곧 거의 불가능해졌다. 기업 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라고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들은 포괄적이고 예측할 수 있고 편리한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빅맥과 프라임 배송을 좋아한다. 하지만은 빠른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생산성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2020년 미국 노동통계국이 70년 전에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연간 생산성이 최대 규모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한 명의 직원이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업 가들은 발표에 큰 우려를 보였다. 연간 생산성이 높아질 때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동시에 경영자들이 전복하듯이 더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직원을 해고하고 보다 치밀하게 성과를 측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공격적인 인물은 전체 직원의 75%라는 인원을 해고하고 일명 말라 죽은 가지를 정리하면서 남은 직원들이 말을 잘 듣도록 협박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그러지 않았다. 생산성 편집증이라는 용어까지 만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을 단기적인 차원에서 몰아붙인다면 대부분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나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이 성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을 거두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와 관계를 확보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반된 이유는 갈림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진실은 단순하다. 제품 생산은 쉽게 측정하고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제품 생산 기준과 방식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통찰력 혹은 혁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소리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힘을 얻는다. 보스턴 필하모닉 벤젠더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것은 뭘까? 소리를 내도록 만든다는 것이요? 통치한다는 뜻인가요? 이해관계와 신뢰도. 이해관계와 신뢰도는 두 축으로 하는 다음 페이지 도표를 통해서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해관계가 깊고 신뢰도가 낮은 일은 기업가가 지시하는 일, 즉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테스트, 측정, 감시, 전통적인 경영은 이 사업면에 속한다. 이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중요하며 모든 결과물이 동일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높고 신뢰도가 낮은 일은 이해관계가 높고 신뢰도가 낮은 일과 비슷하지만 쉽게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다. 조직이 진지하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1만 개의 이미지 라벨을 붙여야 했을 때 아마존은 메커니컬 터커, 즉 누구나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푼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러한 일은 이제 AI와 기계학습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미지 라벨 작업을 100개의 보석에 할당하면 순식간에 처리해 줄 것이다. 높은 이해관계, 감시, 증명, 입증, 지시에 따라 연주하기. 의미 인간 마법은 재즈, 커텍, 높은 신뢰도, 비인격적인 AI 프리랜서 시장에 3개를 사서 하나를 쓰세요. 편안함은 친숙함, 마을, 모두가 당신의 이름을 아는 곳. 낮은 이해관계고 높은 신뢰도. 다음 4번면은 이해관계가 낮고 신뢰도가 높은 일이다. 이해관계가 낮고 이 영역은 문화창조와 공동체의 일이며 또한 전체에 기여하고자 매일 출근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일이다. 이 일은 일관적이고 인간적이지만 산업적이지는 않다. 인간적이지 확산, 아웃소싱, 재택근무, AI가 몰고 온 변화가 이 영역의 일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면에는 이해관계가 높고 신뢰도도 높은 일이 차지한다. 의미 있는 일이자 중요한 일, 경계선상에 놓인 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이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일, 이 영역의 일을 산업화하거나 혹은 창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화되는 순간에 다시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이런 이유로 이런 류의 경쟁은 누구도 결코 하고 싶지 않다. 이길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2등을 하게 된다. 이것은 기업가가 벌이는 생산성의 경쟁이다.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내는 도전이자 규모에 따른 대중시장 품질에 대한 도전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 또한 낮은 가격, 평균적인 품질, 인간성 결핍, 단기적인 집중에 풍부한 변명의 여지를 제공한다. 바닥을 향한 경쟁에는 지름길과 약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진실을 포기하려는 경쟁자로 가득하다. 처음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은 짜릿하다. 조금만 먼저 출발해도 특별한 경쟁력을 확보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매출과 수익 또한 즉각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당신을 애초에 경쟁으로 끌어들인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다.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성공적인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다. 반면에 더 많은 경쟁인과 치유사, 보건가, 이야기꾼, 모든 유형의 사랑하는 사람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붉은 점에 서 있는 아이에게 내리는 보상. 지금으로부터 경쟁의 다음 단계는 훈련이다. 300년도 더 전에 장 바티스 드라살은 기독교 학교 형제회를 설립했다. 브라더 오브 크리스천 스쿨. 이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교육한 하나의 였다. 또한
드라살은 세계 최초로 사범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 드라살은 학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과 및 점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착하게 행동해야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다. 착하게 행동해야. 그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드라살은 1900년에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 이름을 붙인 소행성까지 있었다. 아이들은 점수 시스템에 특히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반응을 보였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드라살의 혁신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날 상으로 받은 싸구려 플라스틱 장신구를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정위에 서서 조용히 있었더니 받았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1학년 학생이 조용히 서 있는 대가로 장난감을 선물 받았다. 이는 아이들에게 복종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산업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점수를 매기고 행동을 게임으로 바꿈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마일리지나 펠로톤, 수은이, 듀오링고, 연속학습, 이 모든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입증된 기법은 우리 대부분이 기대하거나 희망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점 위에 가만히 서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일까? 개발자에 따르면 크레스 도저는 미국 초등학교의 95%가 사용하는 앱이다. 교수와 부모에게 유행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는 이 앱의 주요 기능은 드라살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게임하는 우리가 게임에 들을 때 반응하는 동기 체계화하고 확대한다. 이는 통제와 단기적인 생산성이라고 하는 산업적인 체계를 위한 훈련이다. 에드리안 호언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게임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는 좋은 게임화와 나쁜 게임화, 유용한 게임화와 겸허한 게임화, 마술적인 게임화와 진부한 게임화를 구분하는 것이다. 호언은 한 부모의 말을 인용했다. 제 딸은 전부 A학점을 받고 착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모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만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점수를 걱정하는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고, 오늘 아침에는 실수를 저질러서 점수를 잃을지도 모르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고작 6살 아이가 말이죠. 교사가 크레스도저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의 감정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주의 분산을 줄이고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을 때 학교에서 부모, 교사, 학생 대부분의 목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래도 위해서 학교가 100점을 맞은 아이에게 음료수를 보상으로 주면 조용히 이를 따르고 간단한 대가로 더 많은 점수를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교직 직원을 지원하고 누구에게 도움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도 저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피드백도 추가했다. 이로써 어린 학생이 벌점을 받을 때는 교사는 그 사실을 학교 전체에 알릴 수도 있다. 조만간에 모든 동기부여는 자율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점수는 우리가 누구에게 반응하는지 혹은 반응을 중단하는지의 일부가 된다. 만약 우리가 반응을 중단한다면 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는 외부 세력은 점수를 더 높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게으른 점수 관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것은 수익과 통제,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관계를 외면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일과 학교, 우리의 여건은 영혼이 아닌 기업을 먹어 살리는 행동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조그마한 선물들로 이루어진 끝없는 쳇바퀴가 되어가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가 아이들을 이런 나이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달하게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달하게끔 서로 달라진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제도를 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온라인 팔로워는 몇 명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가? 오늘날의 점은 바로 이곳이다. 가서 그 위에 서라. 무엇을 말하는? 자, 더 나은 스톱워치를 찾아서
2022년에 아마존은 컨택트 렌즈 감시 기술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덕분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이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다. 컨택트 렌즈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모든 고객 서비스에 문의를 접수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해할 뿐 아니라 목소리와 불규칙한 호흡을 분석해서 고객의 스트레스 수준까지 조절한다. 엔가젯은 AWS의 CEO 애덤 셀립스키의 말을 인용했다. 컨택트 렌즈는 고객센터 관리자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준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관리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보다 감시하는 방법이 더 쉽다는 것이다. 분명하게도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당신의 통화는 감시받을 수 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감시는 언제나 모든 통화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통화 응대가 업무인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AI가 더 똑똑해지고 기계학습이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함에 따라 감시 시스템은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다. 산업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감시할 수 있게 되자마자 말이다. 예외는 없다. 위대한 조직의 반감기. US 스틸, IBM과 같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을 둬야 할 것이라 수십 년 동안 기대받았다. 그들은 혁신을 이해했고 오랫동안 혁신을 산업화하고 최적화했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첨단 기술이 한물간 기술로 전락하는 반감기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 미래에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티브 발머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과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에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기술 분야에 거대한 10년 동안에 벌어진 4가지 거대한 변화를 고스란히 흘려보냈다. 드높은 지위를 가졌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추락했다.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이 조직을 재건하고 나서야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 발머는 언제나 의미보다 도 편리함을 선택했다. 지시를 따르라고 고용한 직원이 혁신과 핵심적인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총자산 이익률. 부동산 기계 금융자산 다음으로 인간의 이익률. 이 계산은 흥미로우면서도 단순하다. 경쟁자가 있다면 소유한 모든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쥐어짜야 한다. 아니면 경쟁자가 당신을 밀어낼 것이다. 매대 건강과 이메일 목록, 공장을 돈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와 레버리지 확장을 향한 경쟁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직원들을 쥐어짠다면 정녕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위해서 전종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 그렇게 소원이 공기점을 향해서 기계를 몰입붙이는 것처럼 직원들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인간적인 통찰력과 다른 가능성에 기여할 기회를 발견한다. 원격 근무의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집을 나서지 않고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무한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규모와 정보 교환의 결과 인간 이외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부분 소진되었다. 우리가 경쟁자들과 똑같은 업체에게 모든 것을 아웃소싱할 때 경쟁자들과 동일성이 쉽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이들의 행동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직원이 말 잘 듣는 기계가 아닌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 인간처럼 노동의 자유시장. 경쟁자의 목표는 거래 성사다. 그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지불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뽑아낸다. 그러던 그들도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시장이 돌아간다. 여기에는 어떤 관계도 신뢰도 인간성도 없다. 단지 인간이라는 자원으로부터 뽑아내는 행위만 하고 있다. 물론 영혼을 가지고 선택권이 있고 인간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기업의 거래라는 개념에 발끈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빚었는가? 라는 질문에 캐나다 작가인 마거릿 애트워드는 이렇게 답했다. 그 대답은 절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빚지고 있다. 동료에게 빚지고 있다. 그리고 상사에게 빚지고 있다. 이런 우리의 에너지와 꿈의 표현이다. 우리가 원하는 전원과 유대감을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 여정을 함께하는 킨코스와 슬리피스.
수직적인 법정 체계를 대체할 대안이 있다. 폴 오팔라가 킹코스 나중에 2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고 페덱스에 매각했던 그것을 설립할 무렵에 그는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비결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매장 한 곳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성공적인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모든 다른 매장과 공유한다. 만일 그 직원이 혁신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후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헬의 그가 설립해서 그의 아들 이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고 매트리스 펌에 매각했던 설립했던 무렵에 그는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비결은 매일 모든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뭐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매장 관리자가 공유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다면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두 방법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를 통해서 당신의 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